눈앞에 직면한 인구 급감 시대. 미래전의 승리를 위하여 정예병력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우수자원 확보는 물론 보충력, 대체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2023년 병무정책,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병력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 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가는 병무청의 노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정착에 매진하는 병무청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기식 병무청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가족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병무청장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병무청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인력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현지입니다. 청장님 지난 5월 13일 취임 1주년이 되셨잖아요. 예. 1년간 정말 병무행정 관련 큰 그림을 그리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을 텐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난 1년간 정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취임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인구 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등 이 병역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그림도 그리시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까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취임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무청 전 직원들의 어떤 지혜와 그동안의 경험을 모아가지고 우리 병무청이 앞으로 추진해야지 될 방향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병무 정책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체계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병무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중기 계획을 작성했고 또 그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연도별로 실천할 수 있는 병무 정책 추진 계획을 작성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원칙인 국위, 실용, 공정, 상식을 구현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한 병무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청장님은 부부가 함께 해군이셨고요. 부친과 자제분, 형제분까지 다 해군에서 복무를 하셨어요. 네, 그야말로 병역 명문가의 중에 손꼽히는 집안 중에 하나다. 그런 내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그런 만큼 병무청장으로서 우리 군이나 사회에서 병역 이행이 뜻하는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각별한 소명 의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병역 이행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헌법상의 의무로 되어 있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화두는 공정인데 이러한 공정은 입시와 병역에 그 방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에서도 병역 의무 이행은 공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따라서 병역 의무자라면은 모두가 기꺼이 병역을 이행해야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항상 존경과 예우를 다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청장님께서 이 취임한 지 2달 동안 이 전국에 있는 지방청과 소속 기관 32곳을 방문하셨어요. 2달 동안. 계산해 보면은 주 5일에 4일을 현장에 가신 거예요. 집에는 가시죠? 그죠, 원장님? 아니 두 분 이렇게 네, 조사를 많이 해오셨습니까? 아니 이거 현장 중심의 병무 정책 추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에 처음에 딱 오셔가지고 전문위원들한테 하셨던 일성이 답은 현장에 있다 했습니다. 사실 현장을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탁상 위에서 공부하는 것, 탁상 위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사실 죽어있는 정책인 거죠. 우리 청장님께서 5일 중에 4일을 현장에 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과 헌신이 이 병무청에 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병무청과 병무정책에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현장에서 살피셨다라는 말씀과 저도 인수위에 있을 때, 전문위원회 있을 때 각 기관을 찾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병무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앞으로 병무행정이 분명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 발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급감 시대에 자, 정말 병력 자원 감소 역시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병력을 이행하게 되는 20대 남성 인구 급감 역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병력 자원 수급 이거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2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세가 되는 남성 인구는 22년부터 35년까지 21만 명에서 25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36년 이후 이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2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네. 또 40년 이후에는 15만 명 이하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병력 충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맞고요. 또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병력 자원 감소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각군이 요구하는 병력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그 어떤 때보다 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활한 병력 자원 수급 정책을 위해서 어떤 묘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청장님. 예, 이미 시작된 인구 감소는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정예 자원을 선발해서 관리하는 것과 군이 필요로 하는 병역 자원의 적기 충원이라는 기본 임무 수행에 더욱 치밀하게 대비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현역병 확보 대책으로는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의무 경찰, 의무 소방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전환복무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기준도 조정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병역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신체 검사 기준을 조정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전제 조건이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신체는 가져야지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우리가 신체 검사 기준을 해가지고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인구 급감에 따라서 우리 군도 국방혁신 4.0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력 자원 수급 관련한 절박함이 국방혁신 4.0 추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국방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국방의 가장 큰 도전 요인이라고 하면 북핵 미사일 등 군사적 위험은 줄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 인력 자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드론과 같이 과거에는 없던 무기체계가 등장하는 등 전장의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군 구조를 전환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구조 전환을 통해서 미래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서 군구조 개혁 진행 중이고 또 다양한 국방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춘 그 병무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청장님. 네. 그래서 병무청의 업무 추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좀 부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혁신 4.0은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과 미래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여기에 연계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우수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군에서 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군의 첨단 과학화와 특히 무인화에 기여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모자라는 병역 자원의 어떤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말씀처럼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매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첨단 무기를 운영하는 이런 병력들 그리고 첨단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 전력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방혁신 4.0은 총 5개의 세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 군사 전략 작전 개념의 선도적 발전, AI 기반의 핵심 첨단 전력 확보, 군 구조 및 교육 훈련 혁신, 마지막으로 국방 R&D 전력 증강 체계 재설계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 개념 하에 첨단 전력 무기와 체계가 구축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따라서 미래전에 적합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의 건설과 함께 이에 걸맞는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에 딱 맞는 정예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병무청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청장님. 예. 병무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전장 환경의 변화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첨단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정예 병역 자원 확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예를 든다면은 현재 21개 병과 111개 분야에서 특기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혁신 4.0 달성을 위해 군구조 변화에 맞추다 보면은 더 많은 특기병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특기병이 요구되는 분야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라든지 각 군과 협조해가지고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병역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각 군과의 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 병력 충원을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체 검사 기준을 좀 높였다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네. 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정예 자원을 엄격히 선발해서 적기에 충원시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사의 기준은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고려하되 군에서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 검사 딱 부러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면탈자가 불가능할 수 있도록 진짜로 딱 해야 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이거 정말 관심 많아요. 진짜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병력이란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건데 제가 기재부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이라는 걸 가지고 예산의 실효성과 효과성의 담보를 위해서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들어왔는 부서 중에 제1의 부서가 국방부입니다.
거예요. 그 국방부에 당연히 병무청이라는 것은 우리의 병력 자원을 어떻게 적기에 그것도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꼭 뭐 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올리면 정말 그 신체 검사와 병력 판정은 정말 국민의 시선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불평부당하지 않는 그 병무행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의사도 확인하기 어려운 뇌전증이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브로커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병무 사범들에게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다른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병력 면탈을 위해서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건절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체 검사 기준을 상향하면은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는 줄고 현역 입대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박사님 맞습니까? 지난해 25만여 명에 대해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이 중 현역으로 판정한 사람은 83.6%인 20만 7,508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한 사람은 10.8%인 2만 6,902명이었습니다. 이러한 22년도 병역 판정 검사 결과를 전년도인 21년과 비교하면 현역은 0.5%포인트가 증가하는 등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년도인 20년도와 비교하면 현역이 2.4%포인트 증가하고 반대로 사회복무원이 2.5%포인트가 감소한 통계입니다. 네. 이러한 통계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 검사 기준을 조정한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역 자원을 고려하면 군의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 말씀처럼 신체 검사 기준을 조정할 때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 일선 지휘관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병력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말 좀 어렵지만 적정한 수준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이 병역을 수행하게 되면 일선 부대나 그 관련 기관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새로운 대책이나 보관이 있으십니까?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역병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충력을 현역으로 보내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들이 판단해서 해야지 되는 거죠. 병역 의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들의 신체가 군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인데 현역병으로 왔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네. 또 그러한 자원을 쓰는 부대의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하는데 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신체 검사를 어떤 신체 검사의 기준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부대 지휘관한테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그룹이죠. BTS. BTS의 병역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얼마 전에 BTS 진이 입대를 했고 또 다른 멤버인 제이홉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들의 모습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에 좀 일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는 이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한 또 연예인도 머릿속에서 싹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저 병무청장님하고 저번에 왔을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 인수위 안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일감으로는 병역 의무라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게 연예인이 됐건 있는 자가 됐건 가진 자가 됐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했는 게 BTS인 거예요. 내가 직접 가겠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내가 왜 군대를 안 가냐. 군대 간다. 국가에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방금 이제 두 사람이 군 복무 의무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군대 입대를 남겨놓은 젊은이들에게 큰 저는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
복무라는 것, 즉 병력 의무라는 것은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병무청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연예인들도 함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와 국민의 이제 헌신한 이 병역 이행자에 대한 이 예우가 좀 갖춰져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역하는 날 뉴스에 나와야 돼요. 축하한다고 전역. 예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또 이 또한 제 일감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형사사법의 정의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의는 국방이라는 게 헌법에 의무로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국방은 정말 조건 없는 희생이자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헌신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가 의무기 때문에 했으니까 우린 관심 없다 이런 의무가 아니라 헌신했다면 그게 깊은 감사와 예우하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력 의무를 이행했는 분들에게 좀 최대한의 감사와 예우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병역 이행자를 제대로 예우해줘야 하는데요. 병무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역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지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병역은 의무이자 나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분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예우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들 퍼져나가는 것이 긍정적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이행한 분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먼저 병역 명문가 선양제도입니다. 이것은 3대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그러한 가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병역 명문가라고 해서 예우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금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4대 병역 명문가가 있더라고요. 아, 벌써 4대까지. 예. 네. 굉장히 우리가 축하해주고 감사할 일이죠. 또 한 가지는 현역병 입영 때 우리들이 현역병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사실 전에는 힘들어하고 울면서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족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축하해주는 축하회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입영 문화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사회복무 대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제도 특사경 이거 운영해 온 지 벌써 11년이 됐더라고요. 예. 특사경제도 운영을 통해서 이제 병역 면탈, 적발하고 또 차단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성과라든가 등등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역 면탈 행위 근절을 위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2012년에 도입을 해서 이제 11년을 맞이하고 있죠. 현재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중부와 남부 이 두 개 지역에 대권역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 40명 정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한 720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해가지고 기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도입하고 또 병역 면탈 조장 정보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과학적인 수사 체계를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역 면탈자가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는
자기 신체를 손상시킨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요즘은 빈틈을 교묘히 찾아내 가지고 면탈을 시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식별하기 힘든 뇌전증을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브로커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병역 의무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라든지 친구까지도 조직적으로 가담시킨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특사경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검찰이랑 합동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30명을 현재 기소를 했죠. 그래서 우리 병무청에서 이러한 병역 면탈 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병역 면탈 원인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또 병역 면탈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해 가지고 병무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사이버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일상 무대화됐죠. 그러면서 좀 부정적인 거는 범죄에 좀 이용되는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 여기에 또 사이버 면탈 조장 행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장님, 이 어떤 겁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범죄는 우리가 지켜보고 그 지켜봐서 잠복하고 잠복해서 범인을 잡고 이럴 수 있는데 온라인 공간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금도 이 온라인 공간에서 병력을 면탈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브로커가 광고를 올릴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하면 병력 면탈해 줄게. 우리는 이런 건으로 이렇게까지 병력 면탈을 해왔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병력 면탈해 줄 거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내버려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저는 되게 아쉬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람이 그거를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기술은 기술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광고가 딱 올라오면 광고 바로 즉시 차단 딱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온라인상에 가장 익숙해져 있는 젊은이들, 특히 지금 MZ라 그러잖아요. 2000년 그러니까 20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과연 병력을 면탈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쇼핑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브로커를 찾고 있는 이 상황은 좀 건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당국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광고가 있으면 차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사경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특사경을 좀 홍보시키면 사전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특사경이 하는 업무를 국민들한테 홍보한다면은 병역 면탈을 하면은 반드시 체포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방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발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 효과도 좀 예.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사경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병역 면탈을 위해 수사 범위 확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병력 면탈 확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 청장님 계시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있는 게 지금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 영역은 병력 깊이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병력 판정 검사 등 신체 검사의 대리 수검 하나, 요거 두 가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 공간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브로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광고하고 여기서 범죄가 막 일어나는 것, 만약에 병무청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딱 발견했어요. 못해요. 아니 눈 뜨고 사람이 이렇게 눈 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들에게 가장 예민한 그 병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거 수사하겠다는 거 왜 수사 권한을 주지 않는지, 아니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 권한 부여하고 그 수사 권한을 부여해서 혹시나 남용의 우려가 있으면 그 남용을 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권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나쁜 사람 잡겠다, 그들과 함께 내가 열심히 헌신과 노력을 해서 이러한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특별사법경찰의 목소리 좀 국가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담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현재 특사경의 어떤 직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역 이행 안내자로서 병무청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적기에 적정한 입영과 동원이 가능하도록 병무 행정 서비스를 더욱 고도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의 존재를 이으면서 가장 큰 역할은 병역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기 충원입니다. 특히 적기에 적정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 유지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더불어서 전시 상황에서의 병력 동원은 국가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상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병무청은 군에서 요구하는 병력 소요와 시기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병역 의무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그 서비스의 질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청장님. 예. 군대 가고 싶을 때 군대 가고 싶거든요. 입영 대기 최소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영대기 최소화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갈 만큼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병역 이행이 학업이나 경력에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병역 진로 설계 지원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입영 전에 1대1 상담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 특기 분야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원하는 시기가 의무자들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다 몰린다는 것이죠.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100% 반영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에서는 안정적으로 병력을 운영해야지 되거든요. 그럼 전역하는 수만큼 입영을 시켜야지 되는데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가 힘들어가지고 입영 대기자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은 할 수 있지만은 100%는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더 나은 입영 서비스를 구해나가고 있는 병무청의 노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포커스.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병무청이 국민이 공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병무제도와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 면탈, 끝까지 색출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노력까지. 오늘의 지식 포커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나선 병무청의 노력을 들여다봅니다. 병무청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병무청은 우리 사회의 공평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최근 뇌전증 위장 병역 면탈 사건을 적발하여 130건을 기소하는 등 병역 면탈을 뿌리 뽑기 위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2012년 4월 본격 도입되어 병역 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약 717건의 병역 면탈 사례를 적발하는 등 병무청 특사경이 반칙 없는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과학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하였고 병역 이행자의 검사 현황, 진료 이력 연계 등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형 집중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병역 감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유가 발견될 경우 확인 신체 검사를 통해 병역 면탈 추적 관리를 실시, 철저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병역 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전담 요원이 병역 면탈 조장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주요 포털사 협조를 통해 불건전한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수사 단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직무 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병역 면탈 및 조장 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 뇌전증 위장 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 면탈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병역 판정 검사로 병역 면탈 시도를 차단, 동시에 병역 면탈 추적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사경의 직무 범위 및 조직 확대 추진, 사이버 수사 강화는 물론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인 병역 면탈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병역 면탈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제도 정착을 위한 병무청의 노력 좀 더 들여다볼까요? 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 여건 조성과 사기 진작에 힘쓰는 것은 물론 입영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귀가하게 되는 병역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해군과 공군 입영자까지 입영 판정 검사를 전면 확대해 나갑니다. 아울러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경우 상근 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소요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기회를 제공, 또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실시되는 병리 검사 항목의 확대를 통해 신체 검사의 정확성도 높여나갑니다. 이외에도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부여 등 병역 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에 힘써 나갑니다. 병역을 성실히 마친 사람이 예우받고 병역 의무 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제도 정착을 위한 병무청의 노력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역 의무자 중심의 맞춤형 병역 이행 체계로 발전해가고 변화해가는 병무청의 노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입영 판정 검사와 관련해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인지 청장님. 네. 예, 먼저 입영 판정 검사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본다면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군에 가도 좋다는 신체 등급을 받은 사람이 군에 갔을 때 군에 들어오는 그날 자기가 들어가는 부대에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1년부터 병무청에서 단계별로 실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육군 훈련소를 제외하고 육군의 모든 사단으로 입영하는 입영자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영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영하고 난 다음 귀가하는 그러한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죠. 네. 그리고 병무청에서 검사를 할 때에는 군부대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처 몰랐던 개인의 질병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병역 의무자들의 편익과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전군으로 확대해가지고 병무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박사님, 병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 병무청 업무 거의 폭주 수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병역 의무자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의 향상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병무청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우리 청년들의 성실한 병역 이행 의지와 실천에 대해서 국가는 응당 이들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대전 성모병원 그 주차장에 심정지 환자가 이제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웅 사회복무요원이 살린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또 우리 송 실장님께서
김대웅 사회복무위원에게 표창을 줘야 된다라고 또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한 제도도 또 확대되고 또 뭐 개선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병무라는 게 사실 육군은 육군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해군이 해군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공군은 공군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무요원도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저는 인재 중에 하나고 국가복무요원 중에 군 복무요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흥 그 요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도 좀 뭔가 나은 제도, 나은 혜택, 나은 방식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어떤 제도를 사회복무 요원들을 위해서 또 뭐 실시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거기에 앞서 가지고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반해서 이러한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사실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인격적 대우를 금지할 수 있도록 아예 법에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병역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이러한 사기 및 복지 진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죠. 네. 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보험료가 전액 지불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불될 것이다. 이 점 좀 더 궁금한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건강보험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았던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복무요원들은 보다 안정적인 복무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병역 이행자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 교통비가 안 들 수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들 이렇게 공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통비라는 게 시외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줘요. 그러니까 시외버스 요금으로 기준으로 주면 이게 사실 답답한 게 내려서 택시 타고 가는 택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집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이용하시겠어요? 시외버스 타고 다시 내려서 택시 타고 그리고 10분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 타겠죠. 그래서 병무청에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느냐? 시외버스 요금이 아니다. 무엇이냐 하면 국민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그 연료비와 톨게이트 비용, 즉 운임비로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바꾸어 주셨는데 바꾸어 주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판정 검사 시에 병리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병리검사 항목은 매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B형 간염이라든지 지방간, 당뇨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28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알부민 검사하고 고지혈증과 관련된 H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해가지고 3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신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도 있고 병역 의무자들에게 포괄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역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할 경우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본인이 상근 예비역을 희망할 경우에 거주지 지역의 상근 예비역에 공석이 있다면은 네. 거기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는 군 전투력을 강화하면서도 병역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역병 감소에 대한 보완책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본인들의 복무 선택권도 넓혀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역 의무자들에 대해서 병역 이행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니까 일석이조 효과 있는데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건지요? 무척 궁금해집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여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은 네. 6월 달에 신청을 받고 12월에 선발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1월부터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이 좀 이렇게 넓어진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실장님? 네, 요즘 TV 프로를 보면 요리에 대한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요리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을 반영해서 병무청에서는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라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하면서 조리 관련 전문 교육은 입영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리특기병 지원 자격 확대는 그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가 될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조리특기병의 사례와 같이 개인의 적성과 취미를 군의 특기와 연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이 병역 행정 서비스 뭐 또 달라진 점 또 많이 있죠? 네, 병역 이행에 있어가지고 의무자들의 편익이라든지 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유치원 교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 일자를 학기 또는 학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한테만 허용이 됐는데 이번에 유치원 교사들한테까지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유아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더러 교사들 간의 형평성에도 우리가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생이 휴학을 하게 되면은 예비군 교육을 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휴학 중에 계절 학기를 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방문해가지고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많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원 병력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 미래전 승패를 좌우할 만큼 이 동원 소집 훈련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코로나19로 조금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청장님께서 해군 2함대에 동원 소집 훈련에 가신 이 모습 봤는데요. 자, 올해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은 어떻게 나갈 예정이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3년 만에 병력 동원 훈련이 재개되면서 병무청에서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훈련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군들에 대한 권익 보장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결강 처리를 하겠다는 교수들이 몇 분이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은 현행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병역 이행에 대한 국가적 예우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병무청은 국방부라든지 여기와 협조해가지고 예비군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전시 대비 훈련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무청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전시에 증설되고 창설되는 부대의
병력을 충원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을지 연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동원훈련 소집을 통해 가지고 전시 동원 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전시 동원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훈련이 우선적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발 상황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고 또는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는 우리가 국가 각 부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러한 동원 예비군을 훈련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병력 동원 소집 훈련을 안전한 가운데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공정과 정의를 이제 또 구현하고 병역 이행자의 편익을 또 도모하기 위해서 병무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 대비 정말 또 국방혁신 4.0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또 병무청의 그 지원과 노력 필요한데 이런 거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이라든가 또 다짐 말씀 이런 거 듣겠습니다. 자, 우선 송 의원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력,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사회 경제 다 흔들립니다. 병력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병무청이 제대로 된 병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병력 면탈 건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방혁신 4.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각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병역 자원의 확보와 충원을 책임지고 있는 병무청의 역할 또한 매우 큽니다. 인구 감소와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 안보의 한 축으로서 지금처럼 병무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5월 13일 날 그 날짜로 제가 병무청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깊은 숙고와 성찰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서 더욱더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고품격 병역 행정 서비스 그리고 국방혁신 4.0에 부합하는 맞춤형 병역 자원 효율적 관리와 또 업무 역할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혁신 4.0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매진하는 우리 군의 동반자로 정예 병력 자원을 적정하게 적시 충원하고 신속한 병력 동원 태세를 확립해가는 병무청입니다. 병역의 의무 이행에 있어 공정과 정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무청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